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사상 최고 수준인 500조 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기재부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처에 통보를 했다고요. 네, 기재부는 지침에서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 정보를 전산 시스템인 이 나라 도움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온 단체나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과 보조율 변경도 지침에 반영했습니다. 생활간접자본 SOC 사업과 관련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체육관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은 복합시설에 대해선 보조율을 10%포인트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어떤 점이 역점으로 꼽힐까요? 네, 정부는 우선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를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 과제로 꼽았는데요. 이를 위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이나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사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공장과 산업단지를 보급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5세대 이동통신 등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죠. 네, 하위 20% 계층의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도록 재원을 배분한다는 계획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빈곤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모색할 방침인데요. 내년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고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차별 없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데도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